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거품이 치솟은 집값도 문제이지만 영끌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뛰어오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값 거품이 커질수록 부동산은 대폭락하며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국내의 주요 기관의 경고에도 마냥 커져만 가는 집값 버블과 가계 부채를 어찌해야 할까요? 상담 문의는 02-501-7554, 유료 상담 안내는 010-399-8808입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영끌족 비트주기, 전 재산을 날리는 현장을 가볼까요? 자, 아파트 대폭락, 영끌족 비트족 전 재산 날린다. 이 부자는요, 아파트 지금 다주택 이렇게 갖고 있고 정말 황금의 취에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막판 모듈라 타서 이렇게 아비 교환,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에요. 특히 30대 영끌자들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꼭 지옥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행실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폭탄, 생각보다는 심각하죠. 자, 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이곳저곳에서 경고등이 많고요. 이 뉴스를 보게 되면 그걸 언론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합니다. 근데 지표로도 나와요. 4,422조, GDP의 2.7배가 바로 빚이에요. 빚. 우리가 벌고 있는 GDP 2.7배 어마어마합니다. 가계빚이 1682.1조, GDP 100%를 넘어섰어요. 한참 넘었어요. 지금 1800조 넘어섰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끔찍합니다. 가계대출이 1451조고, 전세대출이 101조고, 신용대출이 130조. 자, 이제 기업 빚은 좀 더 많아요. 1900조, 약 110%에 육박합니다. 물론 기업은 보통 다른 나라도 기업 빚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레벨일 경우는 가계빚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빚은요, 현재 839조로 43.5 적죠. 그런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상승폭이 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GDP 대비 올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 한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 이제 1분기,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1분기는 이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부동산 영끌 난리가 나겠죠. 지금 GDP 대비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대출 실거주, 이 영끌입니다. 주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10억짜리를 매입하는데, 자, 대출 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4억을 하락한다. 자, 그러면 대출 5억에 자기 자본금 5억인데 4억이 하락하면 자기 자본금이 1억 남는 거, 1억. 원금과 이자 부담이 생기겠죠. 3에서 6년간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돈이 다 날렸다고 생각하고 피땀 흘려서 몇십 년 동안 번 돈이 가장 파탄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걸 좀 고민할 때예요. 집값이 지금 2억에서 뭐 8억, 10억 이렇게 뛴 건 당연한 것이고, 10억이 2억까지는 아니래도 3, 4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물론 집값이 우상향이라고들 하는데, 이제 우상향도요, 옛날 이야기지. 인구 급감, 그리고 집값이 지나치게 치고 올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아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무조건 회복한다고 장담도 못해요. 자, 이번에 갭투자. 자, 대출과 갭투자의 차이가 있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실거주를 하죠. 그런데 영끌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갭투자는 다 영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40% 이상, 집값의 40% 이상의 전세를 낀다. 이것은 영끌로 보셔야 돼요. 10억 매입하는데 전세가 5억.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러지 않나요?
5억, 6억, 7억 이러지 않나요? 자, 서울도 지금 5% 넘으니까 다 영끌이네요. 자, 근데 4억이 하락됐다. 자기 돈 지금 5억 투자하고 전세 5억 꼈어요. 4억 하락했다. 그러면 내 돈 1억밖에 안 남아요. 4억이 날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 반환하고 다른 사람한테 바꿔줘야 하는데 만약 나갈 때 돈을 못 줘가지고 전세 반환이 불가능해져요. 3에서 6년 패직이 빠지거나 경매를 당하거나 실직, 가정파탄. 결국 부동산 영끌은 크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실거주 대출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갭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곧 종식, 금리 인상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제 이제 뉴스에서는 이번에는 금리 인상 없다. 당분간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요. 자, 어떤 상황에 맞춰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지 예고해서 올 가을에 올립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지표가 지금 금리 인상 거의 위력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인플레이션 지금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빠르게 코로나는 아예 그냥 백신하고 반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는. 백신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머지않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달이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에요. 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현준 각국 기준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대출금리, 시장금리가 인하됐어요. 그리고 통화량 돈을 엄청 찍어냈죠. 실물자산은 상승했는데 경제지표는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거 백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출금리 지금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제 이 빨간색 미연준 각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는데 집값은 폭락할 수가 있고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영끌하는 사람들은 폭탄을 맞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국채금리 급등, 금리 인상 가속화, 경기 회복 전망, 생산, 소비, 투자가 지금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실상 제일 우려됐던 게 부작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런데 부작용 별로 없잖아요. 물론 좀 시간이 더 흘러봐야겠지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투명했잖아요. 후유증 때문에. 자, 불확실성 대폭 감소, 수요 증가, 심리 회복. 특히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고 이머징 국가들도 상당히 지금 좋아요. 확장적 재정 정책, 국채를 좀 발행하는 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각종 정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이미 진행 중인 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되고 있죠. 자, 바로 이 경기 회복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 코픽스 그다음 금융채 5년물 상승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을 보여주는 거고 위험자산을 선호한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자, 위험자산, 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시장금리, 대출금리도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채금리 급등, 금리 인상은 갑자기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한국부동산 거품과 부채를 싸잡아서 경고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한국부동산 경고, 한국의 데일리 리스크로 자, 주택 가격의 조정을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서 금리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죠.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은 찍어내니까 집값이라든가 뭐 아니면 주식이 급등을 하게 돼요. 물론 주식은 그나마 PIR 규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3천 넘어도. 솔직히 4천까지 가더라도 부동산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요. 이미 자체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금리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악화됐던 거예요. 그게. 자, 히메네스 이코노미스트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부도율이 상승을 하고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서 파격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금리 인상 하라 이렇게 압박 넣는 것과 같죠. 해외 기관들 한국에 역시 부동산 거품 부채를 싸잡아서 비판. BIS 국제결제은행 가계부채 20년 최고 수준 경보 단계. 신흥국을 추월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인데 그런 나라를 추월했다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유동성 자산 거품이 아주 최고다. 금융 비대칭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IMF 자, 한국 금융 부분 평가 프로그램 전세 제도를 아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계부채 금융 리스크가 아주 크다. 가계부채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은행의 부실이 이어질 것이다. 자, ADB, 한국내집마련 부담이 아시아 1위랍니다. 아시아에 개발도상국 많잖아요. 그런 나라를 추월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인데도 집값 거품이 심하다. 여러분들 캐나다, 미국, 유럽 아무리 집값 비싸다고 해봤자 거기 실질적으로 국민소득 대비를 따져보면 이머징 국가나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싼 편이에요. 단순 가격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거 홍콩, 중국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거주 부동산 폭락장만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앞에 왜 이렇게 가계부채 한다고 해놓고 그럼 폭락장만 기다리지 말고 뭐 하느냐. 부동산은 내 집 마련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중저가 이거 개념은 이제 본인한테 맞추세요. 좀 상대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경제 여건이 되고 큰 무리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폭락장 뭐 5년 6년 무조건 기다린다 이것은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나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는 무리한 투자는 기다리자. 이건 맞아요. 설령 자기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15억, 뭐 20억, 25억 이런 것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5억 미만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은 무주택으로 있는 것은 습관이니까 잡아라. 수도권 상반기 집값은 아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왜? 투기 지금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투기 대책 외에는 거품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참고하세요. 이게 좀 걱정돼요. 거품이 계속 커지면 나중에 하락할 때 더 떨어지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폭등 중입니다. 지금 폭등 중 맞아요. 신고가 행진 중이에요. 그런데 중장기적 한 1년 이상까지 내다본다면 사이클상 폭락할 우려가 큽니다. 개인 그래서 여건에 맞게 매수든 매도든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9.5 매입. 자, 1억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9.5억짜리가 있어. 근데 지금 2021 상반기 때 매수했어. 그러면 아마 이제 1억 정도 올라가면 순수익 뭐 상황에 따라서 2천에서 1억 올라가겠죠. 자, 2억 뛰면 5천에서 뭐 2억 뜁니다. 만약 2022년까지 가면 2억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자, 1년 반 정도만 뛰면 이 정도 9.5억이 아마 제 생각은 11.5억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1억 하락 쪽도 보셔야죠. 2021년, 2022년 이때 만약 1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1억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2억 떨어진다. 그럼 2억 손해보는 거예요. 2억 하락. 2022년, 23년 순수익 2억 하락하는 거죠. 2년 하락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이상 빠지게 되면 2억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9.5억짜리가. 그리고 만약에 3억 하락한다. 이것은 대략 한 2년 이상 빠지면 2023년, 2024년. 근데 실제 순수익은 4억 정도 하락한다고 보셔야 돼요. 부대비용, 원금이자, 뭐 취등록세 이런 거.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을 아마 바닥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대충 4억 하락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5억. 자, 여러분들 9.5억에 갭 투자를 했던 또는 뭐 대출을 받았던 자기 돈 다 날린 거잖아요.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보통 3, 4년 빠지면 이렇게 빠져요. 선생님, 여러분들. 극단적 사례라고 오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끌 조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영끌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갭 투자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지. 이제 서울 집값 거품 세계 2위 이거 자료 좀 많이 보셨죠? 홍콩 다음에 이게 서울이라고 딱 찍혔죠. 금액도 찍혔어요. 금액도.
자, 우리나라 서울이 이건 국민소득 무시하고 그냥 지키는 겁니다. 자, 압도적이네요. 다른 나라들, 다른 도시들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고 여기 써진 글씨 이제 파란색은 각각의 나라입니다. 호주 비교했더니 자, 우리나라 이 바닥에서 올라왔고 호주도 많이 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나라도 거품 심합니다. 근데 꺾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뛰는데 그리스는 폭락을 했네요. 태국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우리나라는 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갔고 태국은 여기서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품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보세요. 자, 출발은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높고 자, 일본 보실래요? 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죠. 이 앞에까지 따지자면 말도 못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선진국이 됐던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가 됐던 비슷한 나라가 됐던 지금 집값이 엄청나면 알 수가 있어요. 주유국 가계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106.6으로 다른 웬만한 선진국들 다 제낍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연끌 시대 끝났다. 자,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자, 가계대출은 지금 거의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꺾였어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완전히 인상되겠죠. 그리고 환경형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이 OECD 2위라고 분명히 말했죠. 가계는 증가폭이 1위다. 이번에는 증가폭만 놓고 보는 거예요. 부채 비율. 자, 278%.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 정부 부채까지 해서 한 262 정도로 했는데 278%예요. 300%에 육박합니다. GDP에. 자, 일본은 기축국가니까 이 나라도 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데 그나마 이해하는데 자,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를 압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세계 2위라고 아예 찍혔잖아요. 뉴스에. 자, 자료는 nembeo입니다. 그리고 상승률 1위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서울 보세요. 엄청납니다. 89.7%. 특히 변동률 보십니까? 홍콩 얘가 1등이긴 하지만 홍콩에 비해서 최근 단기 상승폭 엄청나죠. 뭐 베이징, 뉴욕, 싱가포르, 도쿄는 뭐 올라간 것도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영끌 비투적 폭락장 대비해라. 지금 영끌 비투적이 지금 속이 탈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 있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시중은행 대출금리 속속 인상. 그러면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확실히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조금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합니까? 맞아요. 올라간다면 굳이 뭐 팔라고 안 하겠지만 영끌하신 분들은 폭락장의 바닥을 조심해야 돼요. 거기까지 끌고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상승하는 미국 국채 금리 B2 개미들 종금 커진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대 영끌 상투장 폭탄 돌리기 희생양 실질적으로 30대 보시면 2019년 20년 압도적으로 늘어났죠. 비율도 많죠. 여기서도 보면 30, 39세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즉 막판에 지금 30대 이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매수를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아파트 대폭락 영끌적 비투적 자 보시면 폭탄 돌리기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한 표현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대폭락 조짐이 나타나는 시점인데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지방광역시의 비싼 아파트부터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며 초대형 집값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연착륙을 시켜야 전 재산을 탕진하는 영끌 비투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